초등학교 2학년 외부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앵커링 효과인데요. 가장 먼저 접했던 최초의 정보, 바로 그게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봅니다. 우리 자신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흔히 C, A, as B 패턴이 되겠지. A를 B라고 본다, 여긴다는 거고요. 이때 합리적 존재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겁니다. 누구냐면 만들 수 있는 논리적인 결정을 말이지. 까지 묶어볼 때 일단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다. 우리 무시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대신 나오고 있지. 즉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합리적 존재는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접근 권한을 말이야. 아주 많은 정보에 대한, 즉 우리는 정보를 아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늘 역접 중요하다고 했지.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말이지, 주어는 결정인데 어떤 결정이냐면 보이기에는, 즉 겉보기에는 논리적처럼 보이는 그런 결정이라고 해도 사실은 잘못된 실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논리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지. 겉보기에만 논리적인 결정처럼 보일 뿐 알고 봤더니 실수였다는 겁니다. 물론 다가 아니고요. 몇몇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예가 여기 있으니까 함께 예를 보도록 하죠. 우리 접속사 that 이하라고 한번 말해보자는 얘기야. 여러분이 멋진 시계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쇼핑몰에서 말입니다. 자, 일단 사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뭐 한 다음에 자그마치 $500라고 하는 가격표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겠죠. 접속사 지금 대시 생략된 형태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유가 없다는 걸, 그걸 살만한, 바로 지금 말입니다. 비록 뭐뭐지만, 즉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정말 그 시계를 좋아하지만 까지 묶어보고요. 여러분은 이제 막 밖으로 나갈 참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be about란 말은 뭐뭐하기 직전이란 얘기고, 미래지향적 to 부정사 앞에 about의 미가 근처까지 와 있다는 거니까 이런 미래 시점의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직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내가 이제 막 나가려는 참에 판매원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바로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건데, $500짜리 시계가 하필이면 오늘 세일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그마치 $200로 싸게 판다는 얘기죠. 물론 그 $200는 여전히 많은 돈이에요. 자, 항상 역접 중요하죠. 하지만 그 $200는 자그마치 $300만큼 더 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원래 가격보다. 그렇죠. 원래 가격이 $500였으니까 $200면 $300가 더 싼 거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자, be going to 구문에서 most likel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중에서도 가장 그럴 예정이란 얘기니까 결국 사게 될 거란 얘기야. 그 시계를 말이야. 되보니까 어찌됐든 언젠가는 살 거란 얘기지. 달리 말해 이 시계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아무리 비싸도 언젠간 살 거란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침 $300나 깎아서 팔고 있다는 것은 당신한테는 보이는 거죠. 마치 뭐처럼? 완벽한 기회처럼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결정합니다. 그 구매를 만들기로. 나중에서야 여러분은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똑같은 시계를 바로 온라인에서 말이죠. 당신한테는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to 뒤에 소유격과 함께 일종의 감정 명사가 나오면 그 사람이 뭐뭐 하게도 란 의미가 됩니다. to my surprise 하면 내가 놀랍게도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몇몇 사이트들, 즉 온라인 사이트들이 현재 진행으로 팔고 있다는 거야. 똑같은 시계를 이번엔 $100로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200 주고 샀다고 자그마치 $300 아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100에 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00을 싸게 산 게 아니라 100을 비싸게 산 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은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결정, 즉 $200에 샀던 결정 후회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자문한다는 거지. 도대체 왜 였을까? 내가 그토록 성급했을까? $200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시계를 위해 말이죠. 사실상 말입니다. 뭐뭐 할 때부터 괄호칠게요. 뒤쪽에 있는 컴마까지 묶어본다면 사람들이 만들 때, 일종의 선택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무게를 준다는 거야.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다가? 바로 첫 번째 정보에다가 그들이 얻게 되는 첫 번째 정보에 엄청난 중요성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듯 단위 명사를 쓰겠죠.
정보 하나 할 때는 a piece of information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정보니까 the first piece를 쓴 겁니다. information은 앞에 on이 붙거나 뒤에 s가 붙는 것도 다 안 된다는 거, 셀 수가 없는 명사 조심하시고요. 즉, 사람들 어떤 결정을 만들 때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접했던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그러니 이러한 첫 번째 정보가 되는 거죠. 일종의 앵커, 즉 닻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 배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딱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야. 내가 할 선택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죠. 뭐뭐한 다음에, 즉 이러한 앵커, 기준점이 현재 완료 수동태로 한 번 확립이 된 다음에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has been PP 형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모든 추론은 기반을 합니다. 바로 그 앵커 위에서, 즉 기준점을 기반으로 다른 모든 추론이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수동태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정보라도 온다면 그 정보는 보인다는 거야. 마치 약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약간 수정하는 것처럼, 즉 별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정보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 나왔던 정보, 가장 먼저 접한 정보가 앵커가 돼서 정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야. 윗글에서는 바로 $500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200면 충분히 싸다는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부릅니다. 자, 오형식 동사겠지?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니까 앞에 언급된 이것을, 즉 이러한 현상을 첫 번째는 앵커링 편향, 즉 자신이 앵커처럼 닻을 내린 곳에 가만히 고착됐다는 일종의 편향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닷내림 효과, 마찬가지 내가 닻을 내려가지고요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일종의 고정관념에 박히는 걸 말하겠지. 다음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은 봤어요. that 이하란 사실을 본 거죠. 그 시계가 여러분 볼 때는 $500였다고요. 바로 $500였다는 숫자가, 즉 이 첫 번째 정보가 박힌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서 단지 $200라는 그 가격은 보였던 겁니다. 굉장히 싸게 보인 거죠. 낮게 보였다는 얘기야. $500가 이미 마음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초에 무시했습니다. 다른 가능성들, 즉 $500가 허풍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를테면 다른 가게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지 모른다는 것을 아예 무시했던 게 되는 거죠. 자, 기억나겠지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앞에 다른 가게들이 나온 것 뿐입니다. 지금은 동명사 패턴이 되겠지.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동사가 두 번 반복, 병렬 구조겠지. 여러분은 무시했고 두 번째는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뭐를 기반으로? 바로 정보를 기반으로. 자, 무시하거나 두 번째 만들었던 것도 전부 다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이 과거보다 더 과거를 강조할 때 쓰는 게 과거 완료가 되겠지. 즉, 그 전에 이미 받았던 $500를 받던 바로 그런 그 첫 번째 정보의 근거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바로 첫 번째 정보를 받는 게 관계되면서 위치가 되겠죠. 그 정보는 작용했다고요. 바로 기준점으로 말이죠. 여러분 결정을 위한 까지 묶어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봤던 정보, 즉 첫 번째 정보가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만들고 다른 가능성은 무시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명령문 나오는 거죠. 조심하세요. 지금 보는 기준점 효과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점 효과라고 하는 건 꽤나 강력할 수 있으니까요.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문 나오죠. 찾아보세요. 당신의 판단에 대한 기준점을 말이죠. 그런 다음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이때 if는 목적절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즉 당신이 만든 그 기준점, 당신의 앵커링 포인트가 과연 여러분들을 잘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이끌 수 있는 건 아닌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묻고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즉 이러한 덫을 피하는 것이 도와줄 거라고요. 누차 말하지만 돕다라고 하는 건 뒤에 사람이 나오고 목적격 보로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가 와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즉 여러분이 더 좋은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글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앵커링 효과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앵커링 효과는 가장 먼저 접했던 최초의 정보가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그걸 왜곡하는 인지 편향이 돼가지고요. 결국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앵커링 효과 가급적이면 신경 쓰면서 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더 좋은 결정을 만들 수 있다가 이 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서울대학교 2학년 외부 지문 두 번째고요. 1936년에 유명한 잡지사입니다. 이 잡지사가 선거 예측을 했는데 그게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한 글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전치사부터 뒤쪽에 콤마까지 묶어보면 시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36년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주어는 바로 미국입니다. 과거 진행이니까 여전히 회복 중이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여전이란 말입니다. 즉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대공황으로부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경제 대공황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주어는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인 뒤쪽에 콤마는 동격이라고 하겠지. 바로 민주당의 후보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야. 과거 진행으로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재선되기 위해서. 누구랑 대항하는 걸 봤더니 경쟁 상대는 공화당의 알프레드 랜던이라는 사람이었겠죠. 즉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던 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 주어는 잘 알려져 있는 그 당시에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가 뭘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워진 거겠지. 바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불리워지던 그 잡지는 또 그 당시에 유명했다는 얘기야. 뭐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때문에 선거 결과를 말이지. 그러니 마찬가지 이 대통령 후보들 간의 경쟁도 예측해서 정확히 맞췄다고 이어질 것 같은데 아마 실패한 모양이죠. 앞서 언급됐던 1936년 바로 그 해 말입니다. 그 유명한 잡지사가 실시했다고요. 설문조사를. 그 설문조사 속에서 자그마치 1000만 장의 설문조사 카드가 수동태로 발송되어진 겁니다. 아마도 1000만 명에게 설문조사 실시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잡지사는 받았다는 거야. 보통 뒤에 100까지 이어져서 회수했다는 거죠. 대략 240만 장의 카드를 회수했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장 중에 240만 장, 약 4분의 1 정도가 답신을 보낸 겁니다. 다음 문장은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 형태가 되겠지. 즉 뭐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돌려받았던 240만 장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이야. 그 잡지사가 예측을 했던 거죠. 접속사 that 이하란 사실을 말이야. 이번 선거의 당선자는 될 거라고. 바로 랜던이 될 거란 얘기야. 그것도 큰 퍼센테이지 차이로 말이죠. 하지만 짐작했던 대로 바로 이러한 예측이라고 하는 거 디스가 받는 거죠. 기억나겠지만 조동사 뒤 현재 완료면 하나 더 과거 시점을 강조하는 거니까 과거에 뭐뭐였을 수가 없었다는 걸 뜻하는 거야. 재미있는 표현이죠.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었다는 말은 뭐야? 가장 많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완벽하게 이러한 예측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측과는 정반대로 루즈벨트가 당선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득표율은 실제 예측과는 정반대로 였다는 거야. 압도적인 62대 38이었다는 얘기죠. 거의 2배 차로 이겼기 때문에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잡지사 예측이 완벽하게 틀렸던 거죠. 도대체 왜 틀렸을까요? 그러니 의문사 how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 잡지사는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접속사 that 이하가 첫 번째 이유란 얘기야. 그 잡지사는 사실상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작위의 사람들을. 명사가 나오고 명사 뒤에 to가 있으면 미래지향적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겠지. 즉 그 설문조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랜덤으로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무작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뽑았는가 봤더니 그 잡지사가 모았던 거죠. 이름과 주소를. 중요한 건 바로 공공기록으로부터. 어떤 기록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전화번호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 명단.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에서부터 이름과 주소를 땄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명단에 포함되려면 전화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어야만 이런 공식 명단에 포함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 그러나 역접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말이죠. 첫 번째 문장 기억나십니까? 1936년이 어떤 때였습니까? 미국이 여전히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완벽히 빠져나오지 못해서 허우적대던 때란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때죠. 그러니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즉 저소득층 계층들은 말이야,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죠. 투부정사의 병렬로 총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화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았고 두 번째는 차를 가졌을 가능성도 낮았겠죠. 병렬의 마지막에는 and나 or 나오니까 세 번째는 그 다른 어떤 것도 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얘기야. 어떤 다른 건가 봤더니 바로 그 다른 어떤 것이 뒀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저소득층을 공공기록 위에다가 남겨뒀을지도 모르는, 이를테면 의료보험 가입자 같은 거 말이죠. 미국은 의료보험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한다면 나름 돈 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저소득층들은 그런 공식 기록에 이름 올릴 만큼 돈을 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 전화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의료보험 혜택 같은 것도 가입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잡지사가 모았던 이름과 주소에 포함되지 않았겠죠. 공공기록에 이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주어는 바로 주소들인데 주소가 뭐를 모으는 게 아니라 모여진 주소니까 PP가 나오겠지. 바로 그 잡지사에 의해서 모여진 그런 주소들은 였단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주로 누굴 위한 건가 봤더니 가정은 가정들인데 첫 번째는 중산층, 그리고 그보다 높은 상류층, 쉽게 말해 돈 좀 있는 집안들의 명단만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답을 보낸 사람들은 좀 있는 집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거가 있던 바로 그해, 즉 1936년에는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 즉 돈 좀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보통은 투표했다고요. 바로 공화당의 말입니다. 즉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 공화당에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잡지사의 여론조사, 즉 설문조사는 가졌던 거죠. 엄청나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표본을 얻게 된 거죠. 답신을 받은 사람도 답신을 보내준 사람도 전부 다 공화당 지지자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시면 드디어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애초에 표본 조사 자체가 랜덤이 아니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 그 잡지사의 설문조사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였다는 겁니다. 접속사 that 이하가 되겠지. 그 설문조사가 사실은 자발적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자발적 설문조사가 과연 왜 문제였는가? 아래쪽 보면 되겠지. 접속사 when부터 뒤에 콤마랑 묶어봅시다. 즉, 잡지사가 보냈을 때, 설문조사 카드들을 보냈을 때 주어는 누구든지죠. 그 설문조사 카드를 받았던 누구라도 응답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역접 중요하지. 불행하게도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즉 누구라도 자발적 답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선 항상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되는 동격이 되시겠죠? 어떤 가능성이냐면 사람들, 즉 특정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be likely to는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더 크다는 얘기야. 뭐보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응답할 가능성이 더 커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 의견 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 이런 설문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회신받았던 결과치는 정시에 관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 날에는 정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표를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측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어서 다음 문장 보시면 주어는 바로 편향입니다. 편향이 뭘 야기시킨 게 아니라 야기 되어진 거니까 마찬가지 PP가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응답에 의해서 야기 되어진 편향이라고 하는 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겠죠? 설문조사 결과로. 근데 어떤 결과인가 봤더니 그 결과는 결국 완벽히 틀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총 2번의 문제가 나왔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지, 표본을 모을 때 랜덤으로 모으지 않고 특정 계층만 모았던 게 잘못된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설문조사가 너무나 자발적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만 설문에 참여했을 거란 얘기야.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았겠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자면 말입니다. 결국 접속사 when부터 뒤쪽에 있는 컴마를 묶어볼 때 하나의 표본이 편향되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편향이 되어질 때 말입니다. 뒤에 보니까 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표본 이 말입니다. 서술형 대비로 요 패턴, 요 어수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No matter how big까지 먼저 쓰고 나서 뒤에 주어, 자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 표본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정도가 되겠죠.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사실은 신뢰되어질 수 없다. 즉 비동사 플러스 pp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편향됐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이 전체 글에 대한 한 문장 요약을 보자면 1936년에 나름 선거 예측 잘한다는 이 잡지사가 했던 선거 예측 실패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첫 번째는 편향된 표본, 즉 너무나 잘 사는 중상층 중심의 표본을 모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발적 응답을 하는 것 때문에 편향된다는, 즉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만 답신을 보냈다는 공통적인 것 둘 다 편향됐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일종의 방법론적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이후로 표본 조사는 반드시 랜덤으로 진행돼야 되고요. 자발적 응답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예측을 해야겠죠. 자, 이해가 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질문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